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31일입니다. 21년도 상반기 RPS 경쟁 입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 모르겠습니다. 책임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와 연관된 사업자들, 우리가 하는 사업보다 더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결정된 금액으로 20년 동안 참여를 해야 되는 입찰이다 보니 사실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경험상 한 번 떨어지면 다음번에 더 좋은 금액들로 입찰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고요. 네가 뭐라고 네가 아는 생각 얘기를 잘 안 하냐, 우리도 금액들을 뭐 얼마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책임 없는 발언을 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입찰이 끝났다 보니까 입찰 내역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랑 또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랑 몇 가지 리뷰를 좀 해보고, 금액들은 또 뭐 어떻게 될 건가? 입찰 진행했던 내역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주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2천여 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재밌는 사람들끼리 이야기 나눈다, 대화 나눈다 생각하고 한번 간단하게 입찰 리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입찰 끝날 때마다 얘기 드렸던 대로 입찰자는 S&P와 REC 가격의 합으로 구성된 입찰 가격 및 계약 방식, 발전 사업의 적정 수익 구조를 이해하고 입찰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본인께서 결정을 하고 제출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뭐 이렇게 오류가 났어요, 뭐 오타가 났어요 를 사실 책임을 추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시공업체들에서 사실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자분들이 조금씩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랬던 거고, 제가 언제나 불만이 많았던 부분은 고정가격 경쟁 입찰 선정에 대한 세부 정보, 본인 정보 이외의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 나의 점수가 몇 점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본 비율이나 내가 점수를, 나는 14.5점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떨어졌어. 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죠. 정보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아니 많이 좀 불만입니다. 그래서 좀 언제가 돼야 이게 투명하게 공개가 될까? 입찰 내역도 좀 공개가 되고, 태양광 설비 규모를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장을 운영을 하면 어떤 구간에서, A 구간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은 얼마다, 최저금액 선정과 최고금액 선정은 얼마다 정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못합니까? B 구간에서 최저금과 최고 금액의 선정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체 자료들이 너무 비공개로 막혀 있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장을 운영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100km 미만, 500km, 500km에서 1메가, 1메가에서 20메가, 그리고 20메가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구간별로 일단 100km 미만에는 20% 용량을 미리 우선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하죠. 99km 미만에 대해서 20%를 무선 배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00km와 일반 선정 구간은 설비 규모별, 구간별, 기존 설비 시장, 신규 설비 시장 간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접수된 용량 결과를 토대로 구간별 선정 용량을 결정한다. 유사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한다. 뭐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유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정 구간의 선정 용량이 클 경우 다른 구간의 선정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기에 구간별 최대 선정 용량은 전체 용량의 30%로 제한을 하는 게 가능하다.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게 그겁니다. 5개 구간으로 구분을 했죠. 그리고 30%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20메가 이상 시장이 왜 나왔을까? 를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20메가 이상 시장이 나왔는데 우리가 30%씩 전부 다 배분을 하고 끝났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잔여 물량에 대해서 일반 경쟁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장에 20메가 이상이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메가 이상은 남는 잔여 물량을 가지고 20메가 이상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금액을 높게 쓸까요?
20메가 이상 들어오는데 규모의 경제가 적용을 하는데 높게 쓰지를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20메가 이상 때문에 경쟁률 금액들이 엄청나게 낮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게 용량 구분으로 해서 충분히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돼서 경쟁률이 조금 더 완화될 수도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뭐 대규모 사업들 진행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사업들 진행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있고, 뭐 새만금 사업도 있고,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진행하는 건들이 점점 더 대규모화되고 있고, 점점 더 기획 입지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 이런 물량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입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입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사실은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달라지는 것들도 되게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금액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입찰 진행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저는 좋았죠. 제가 지난 입찰에는 작년에 객관화돼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점수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저의 바람대로 객관화되고 세부적으로 금액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자금 조달 계획 현황에 자기 자본 비율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부부간의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세무적으로 부인 거랑 남편 거래도 부인 통장에서 나갔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부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자가 벌어들인 돈은 개인 사업자가 세금만 납부를 한다면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대가 벌어서 제가 세금을 납부를 하고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에서 운영하는 돈들은 버는 돈을 다 부인한테 줍니다. 물론 세금은 올바르게 납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돈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마련을 못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공개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죠. 그걸 확실하게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어야 조금 더 객관성 되어 있는 것들에 신뢰가 가겠죠. 지금으로서는 신뢰를 찾기가 또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이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한 사람, 이게 뭐 수천 명 수만 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태양광 업계에도 사기꾼 놈들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좋고 올바르고 제대로 운전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순진하게 PDF 파일은 수정이 안 되니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 아닙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어차피 자금 조달 현황, 뭐 잔고 내역서나 아니면 거래이체 확인서, 은행별로 약간씩 이름이 다르던데 첨부해서 넣습니다. 거기에서 이름 석자 바꾸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겨우 그거 하나가 어려울까요? 그렇게 바꾼 사람이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험 공제 내역에서 이름 석자만 바꾸면 되는데, 아니면 발전소 이름 빵빵 태양광 발전소에 빵빵만 바꾸고 이름만 바꾸면 되는데 그게 어려울까요?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걸요? 보험도 마찬가지고 자금 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거의 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100%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건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넌 말만 그렇게 비난만 하고 왜 좋은 소리는 안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저는 개발진행도 같은 경우는 납득이 됩니다. 개발진행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지난 사업자들 매년 분기별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시공 단가들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수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우리 시공원가가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REC 등락폭도 그거에 비례해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책적으로 정책의 목표에 따라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아쉬운 건 4년 전에 준공한 사람들은 0.5점 더 주고 3년 전에 준공한 사람들은 0.5점 더 주고 설비 확인 기준으로 자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비 확인 기준으로 뭐 6개월 단위로 자르든지 아니면 1년 단위로 자르든지 아니면 3개월 단위로 해서 0.1점 단위로 자르든지 이전에 준공했던 사람들한테 약간의
가점을 주는 건 어땠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시공비용도 더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정책에 믿음을 가지고 미리 들어가신 분들이 여전까지 설비의 장기 거래 계약이 안 돼서 피해를 보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확인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 에너지관리공단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3개월마다, 6개월마다 0.1점 아주 조금씩만 낮춰주면 되지 않습니까? 비난이 일지 않도록. 이렇게 세분화해놨는데 1점에 1,900원이에요. 그런데 1점씩 0.5점씩 푹푹 낮추면 어떡합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러니 기간 한정을 둬서 뭐 6개월 단위로 0.1점씩, 0.2점씩 떨군다면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가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근거의 신뢰성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게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보험공제가입 증권, 저희도 첨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정 못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100% 신뢰성을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기간이 한 달 반이면 하고도 남죠.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불만을 갖는 건 그중에 꼭 개새끼들이, 사기꾼들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걸 투명하게 잡지 않으면 올바르게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안 될 거라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 주민차별 설비의 여부에 따라서 3점과 1점, 1점의 배점을 줬죠. 사실 주민참여형 설비 같은 경우는 1점 이상의 배점을 줘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들이 들어오고 여러 들어오다 보니까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뭐 기획 입지화하는 것들 장려하는 사업이고 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이 가점을 또 받아야 되냐? FIT로 넘어가서 FIT 몇 개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씩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여기에서 무조건적으로 농업인이기 때문에 가점을 받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 농업인이면 가점을 더 받아야 하죠? 농업인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농업인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쓸데없이 그런 걸 하려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게 가점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면 농업인들이 국가의 농업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기 때문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럼 농업인의 우회를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농지 활용을 위해서? 그래서 FIT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가점을 준다? 1,900원을 더 받게 된다? 20년간 수익이 그만큼 올라간다? 그게 꼭 반드시 필요한 얘기였을까요? 그리고 개발행위 준공필증 가점 1점. 이거는 이 점수보다 추가로 플러스 1점이 배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 점수가 14.5점이니까 저는 900원만 낮추면 되나요? 950원만 낮추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최고점은 15점이 아니라 16점이 되는 거였죠. 그렇다 보니 16점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찰 내용들이 다음번엔 또 개선이 되겠죠. 개선이 되는지 바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입찰 내역들도 계속 바뀌어갈 겁니다. 입찰 내역들도 바뀌어가고 기준들도 바뀌어가고 평가 방법들도 바뀌어가는데 사실 불만 있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불만을 가장 많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선이 되어서 좋은 방법으로 나아가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많아지면 이런 리뷰에 대해서 그들도, 정책 입안자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찰 진행 중간에 이제 입찰 금액이 어떨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입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입찰 때도 일부러 영상도 제가 지난주에는 준비를 안 했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봐 준비를 안 했는데 책임감 없는 무분별한 발언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되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상한가를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금액이 높으면 좋죠. 우리가 모두 다 으쌰으쌰해서 높은 금액을 써서 선정이 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건 선정이 될 수 있다면의 얘기죠. 그러면 선정이 안 되면 다음번 입찰에는 지금보다 더 낮은 금액을 써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한가를 쓸 수도 있어요. 나는 상한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내가 써야죠.
내가 무슨 지위를 가지고 아니면 무슨 조직을 가지고 내가 단체를 가지고 단체의 명으로 무조건 상한가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그들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 여부를 가질 수 없는데,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니들이 안 쓰면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책임 없이 얘기하는 것들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3년 전에 준공된 발전소인데 분양을 받으신 발전소래요. 이제 상담을 계속 하니까 상담받은 것 중에 안타까운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준공이 된 지 몇 년이 3, 4년 됐는데 분양업체한테 얼마 써야 돼요? 라고 얘기를, 왜 그동안 입찰에 참여를 안 해줬냐. 아, 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수익성이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이번에 입찰을 꼭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찰을 참여해줘라. 그랬더니 아, 이번에 꼭 선정돼야 되면 12만원을 쓰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 12만원을 쓰라고? 기존 발전소인데 이거는 귀찮다는 거죠, 솔직히. 책임지기 싫다는 거고, 귀찮으니까 빨리 떨어져 나가라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래, 이해해요.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도 그럼 반드시 붙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 마지노선이 맞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떨어져요. 우리 오늘 저랑 얘기하신 이쪽 업계에 계신 노련한 분께서도 나도 많이 맞췄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누구나 많이 맞춥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많이 맞춰요. 그런데 제가 어려운 건 그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작년에 저도 100구간, 500구간, 100구간, 뭐 작년에도 되게 많이 선정을 시켰어요. 근데 100에서 500구간이 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측을 못했거든요, 사실은. 이 정도 금액이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까지 예측을 못했습니다. 저한테 그러다 보니 우리도 최저 금액이 얼만큼인지 최고 금액이 얼만큼인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저 금액을 너무 낮게 얘기를 하고 최고 금액을 너무 높게 얘기를 하고 책임감 없이 그거에 대해서 남들에게 권고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입찰 금액에 대해서 분석을 시공업체들은 조금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출의 차이가 얼마냐? 우리가 15만 1,000원을 썼을 때와 15만 원을 썼을 때 연간 매출이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를 한 번쯤 계산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간 15만 원이 떨어진다면 15만 원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느냐? 15만 원이 떨어지더라도 난 이번에 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다음번 입찰에서 하는 게 낫느냐? 다음번 입찰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란 얘기들은 입찰 때마다 있었습니다. 언제나 있던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만 있는 얘기처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처럼 10년 동안 계속 입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걸 알죠. 매번 있던 얘기야. 물론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책이 바뀌었죠. 올라가게 되면 정책을 바꿀 겁니다. 정책의 입안자들 입맛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다음번 입찰은 점점 더 좋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입찰에 다음번 입찰에 상한가가 떨어지는 것만큼 입찰에 선정될 수 있는 가격들도 떨어지는데, 이번에 선정이 되면 2천만 원이 나온다. 15만 원에 선정이 되면 다음번에 만약에 14만 원으로 들어가면 매출이 얼마나 떨어지냐. 그러면 내가 지금 2천만 원을 받을 것이냐, 요번에 입찰 기회를 놓치고 다음번에 선정이 돼서 1,900만 원을 받을 것이냐. 그게 문제가 없느냐. 그런데 제가 또 생각하는 건 지금의 200만 원과 20년 후에 200만 원은 재산적인 가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지금 당장 2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받는 거랑 20년 있다가 받는 금액들이 더 많아지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찰 금액당 얼마나 매출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평가 점수 1점당 얼마의 배점이 떨어질 수 있는지, 입찰 금액이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입찰을 진행한 신규 시장 같은 경우는 1등급을 우대해주는 정책이죠. 당연히.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뭐 1등급을 쓰면 탄소가 줄어드냐, 왜 1등급만 그러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드시려면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에 맞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탄소 등급 2등급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죠. 탄소 등급 2등급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탄소 등급 2등급은 가치가 없어라는 얘기예요. 탄소 등급 2등급은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는 제가 봤을 땐 탄소 등급 2등급은 2등급 중급
싼 모듈들이 이제 2등급 인증을 받기 시작할 테니까 2등급에서는 바꿔 탈 수가 있다 보니까 얘들을 안 주겠다는 목표인가? 그래서 요번에 입찰 들어가시는 것도 1등급을 타서 1등급을 모듈을 가지고 아예 높은 금액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아예 3등급 모듈, 중국산 3등급 모듈을 써서 금액을 아예 낮게 쓰겠다, 이런 전략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1등급 모듈이 제가 계산을 했을 때 1등급 모듈이 14만 4천 원에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3등급 모듈은 거의 12만 6천 원 돈에 가야지 선정이 됩니다. 2등급 모듈은요 13만 원에서 간당간당한 겁니다. 왜 2등급 모듈은 똑같은 국산 모듈인데 1등급 모듈이 14만 6천 원에 14만 4천 원을 갈 때 2등급 모듈은 13만 원밖에 안 가냐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등급만 그래 몰아줘야 될 가치가. 다 국내 기업들, 2등급도 국내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과연 그래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입찰을 참여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가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예요. 그 말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99kW 이하의 기존 발전소가 최고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일까? 제가 생각한 결론을 내린 금액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15만 5천 원이라면, 제가 생각한 금액은 15만 5천 원은 아니란 얘기겠죠. 15만 5천 원이라면 이 기준을 갖다 놓고 저는 금액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꼭대기 금액이다 보니까 꼭대기 금액은 운이다, 이건 내 실력이 아니다, 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15만 5천 원으로 잡았다면 그래, 15만 3,500원 정도면 좀 안정적이겠구나. 15만 5천 원이 최고가일 때. 그럼 15만 3,500원을 또 기준으로 1점이 떨어졌으니까 빼기 1,900원을 하는 거죠. 14.5점이면 내 평가 점수가 14.5점이면 아까 말씀드렸죠? 플러스 1점까지 해서 16점이다 보니까 16점에서 14.5점이 1.5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1점에 제가 1,900원이었으니까 기존 발전소 같은 경우는 1,900원과 928, 950원을 해서 2,850원을 더 낮게 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금액들을 낮춰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발전소들도 마찬가지고 신규 발전소들은 탄소 등급에 따라서 금액들, 평가 배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어떻게 있을까 고민을 했죠. 결과는 언제나 우리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리고 그 금액이 맞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기준가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운으로 맡기는 것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운으로 맡기는 사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고,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투명하고 올바르게 공개돼서 사업자분들이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고,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뢰감을 가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정리가 안 돼서 정리를 못 해드렸고, 간단하게 조금 아쉬운 점이랑 이번 입찰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소회를 간단하게 남깁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정책 입안자들이 고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주 작은 이야기라도 모여서 조금 산업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입찰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모두들 저도 고생했고,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입찰은 이번보다 조금 더 신뢰성 있고 믿음 갈 수 있고 투명하게 결과가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